안녕하세요. 세절기 기초영문법의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관계사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관계사 진도를 제가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로 나눠봤는데요. 관계사 첫 번째 시간에는 관계 대명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의 뜻을 먼저 보자면 이 관계라는 게 접속사를 뜻하고요. 대명사는 그대로 대명사를 뜻해요. 따라서 관계 대명사란 뭐냐면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그런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요 역할은 무엇일까요? 주요 역할은 여기 있죠? 형용사절이 돼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형용사의 주요 역할이 뭐예요? 그죠? 품사,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형용사의 역할이었죠. 그리고 특히 이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하는 명사를요,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를 겁니다. 선행사. 그리고 해석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해석은 무엇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예문으로 같이 살펴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This is the girl. 이 아이는 소녀이다. 그리고 접속사가 나오고요. And she lost her doll 하고 대명사가 나왔죠.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인형을 잃어버렸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문장을 접속사로 이어진 두 문장을요. 한 문장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영어는 굉장히 경제적인 언어고 짧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준 이게 바로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뒤에서 살펴보고요. 여기는 대표적인 문장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장을 살펴볼게요. This is the girl who lost her doll. 여기에서 접속사랑 대명사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지니까 뒤에 남은 게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탄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who가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표로 알아볼게요. 관계 대명사는 일단 선행사에 따라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요. 격에 따라서 또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선행사는 무엇이라고요? 네, 관계 대명사 절이 수식을 하는 명사예요. 앞에 온다고 해서 선행사라고 하는데 그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요. 특히 그리고 주격일 때는 관계 대명사가 who가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관계 대명사죠. who. 그리고 여기서 주격이라는 건 주어의 역할을 대신하는 관계 대명사가 없어졌을 때 그것을 주격이라고 합니다. 주어 자리에 오는 주어 자리에 오는 대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주격이라고 하고요. 목적어 자리에 오는 대명사를 관계 대명사가 대신할 때는 whom을 쓰고 그리고 소유 대명사, 소유격을 대신하는 대명사가 올 때는 whose를 씁니다. 이건 뒤에서 차근차근 살펴볼 거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까지만 알아둘게요. 어차피 뒤에서 살펴볼 거니까. 그런데 선행사가 동물이나 사물일 경우가 있어요. 사람하고 다르죠. 그럴 때는 who를 써주지 않고 주격이나 목적격 둘 다 which를 써줍니다. 그리고 소유격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whose를 써주고요. 그럼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한다 그랬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는요. 접속사와 주어에 있는 그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관계 대명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요.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뭐가 빠지죠? 주어가 빠진 문장이 오게 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문장으로 살펴보면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이 문장을 한번 먼저 볼까요?
She has a son. 그녀는 아들이 하나 있다. 그리고 이게 접속사고요. 이게 대명사죠. And he is a doctor. 그리고 그는 의사이다. 이랬을 때 접속사와 대명사, 특히 주어 자리에 있는 대명사네요. 그죠? 이거를 하나로 합쳐준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선행사는 여기 있잖아요.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 오는 선행사는 여기 있으니까 이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명사랬죠. 그러니까 which가 아닌 who를 써줬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She has a son. 그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아들이냐면 의사인 아들이요. 왜 의사인이라고 해석을 해줄까요? 니은으로 끝내면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을 해줘야 되니까 의사인 이런 식으로 니은으로 끝냈습니다. 해석을.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여기는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를 보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레스토랑, 음식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which를 써줬고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죠. 제가 앞으로 뭔가가 없다는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즉 이것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왜요?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요. 해석을 해볼까요? He owns many restaurants. 그는 많은 음식점을 소유하고 있다. 근데 어떤 음식점이냐면 뒤에서 이렇게 묶어줄게요. 어떤 음식점이냐면 attract는 이끌다요. 끌어들이다. A lot of people 하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음식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형용사가 되어서 명사를 수식을 해줘야 되니까 니은으로 끝냈어요. 그러면 이번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볼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주격 관계대명사랑 똑같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주어가 아닌 목적어의 역할을 대신하는 애들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겠죠. 그래서 목적어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네, 목적어가 빠진 문장이 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서 한번 언급하겠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문장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She is the famous actress. 그녀는 유명한 여배우이다 하고 여기 접속사가 있죠. And I like her 했을 때 이게 목적어잖아요. 목적어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 And I like her the most는 가장이라는 부사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합쳐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가 없어지게 되니까 뒤에는 이것만 남겠죠? I like the most. 그래서 합쳐지는 문장이 앞은 똑같아요. She is the famous actress whom I like the most.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뒤에 이 부분, 목적어가 빠져있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구조입니다. 목적어가 꼭 없어져야 돼요. 왜냐? 이 whom이 목적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She is the famous actress I like the most.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때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 명사가 나오고 바로 또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이럴 때 해석을 잘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무슨 경우인가요?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해석을 해주면 더 편하겠죠. 해석은 그녀는 유명한 배우이다. 내가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형용사처럼 또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The most는 가장.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유명한 배우이다. 이렇게요. 예문을 몇 개를 그럼 더 살펴볼게요. The necklace 하고 바로 관계 대명사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묶어줄게요. 아마 이게 주어일 거예요.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which 하고 many people이
관계대명사 절의 주어이고요. want to buy가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네요. buy 뒤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끊어주면 여기 동사가 나타나는 거 보이나요? 원래는 이런 문장이에요. necklace, 그 목걸이는 was from Italy, 이탈리아에서 왔다 라는 문장인데 이 목걸이가 어떤 목걸이인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형용사 절이 뒤에 왔어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가 동사 하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해볼게요. 그러면 목걸이긴 목걸이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길 원하는 그 목걸이가 이탈리아에서 왔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얘는 지금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걸 생략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문장이 되나요? 여기 명사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가 이어지는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런 문장도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시나 묶어주면 똑같은 문장이 됩니다. 원래 문장은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고요.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이다. 이곳은 집이다. 위치가 나오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which she lives in 하고 이렇게 묶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목적어가 어디에 빠졌나요? 그렇죠. 이게 전치사인데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온다 그랬는데 이 명사를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목적어가 빠져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전치사의 목적어도 목적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어서 위치가 대신하고 있어서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된 겁니다. 해석을 해보면 이곳은 집이다. 어떤 집이냐면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이요. 이렇게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또 생략을 하면 이런 문장이 되겠죠. This is the house she lives in. 이렇게. 이럴 때는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원래는 This is the house. 이곳은 집이다. And 이 접속사 있고 She lives in it. 이렇게 대명사.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위치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도 있는 소유격 대명사를 배워볼게요. 소유격 대명사는 접속사와 소유격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유격 대명사 같은 경우에 my라던가 나의 이런 게 소유격 대명사잖아요. 이랬을 때 뒤에는 무조건 뭐가 오게 돼 있죠? 나의 이런 단어가 있나요? 나의 어떤 것이라는 명사가 보통 오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his, 그의 또는 her, 그녀의 또는 its, 그것의 이런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도요 명사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오는지 볼게요. 원래는 이런 문장 I want to buy a car. 나는 차를 사고 싶다. 그리고 이게 접속사고 이게 소유 대명사죠. 그것의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색깔은 빨간색이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뒤에 바로 오는 명사 보이시나요? 네, 이게 맞는 거죠. 바로 뒤에 명사가 위치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whose가 되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하나만 있다 그랬죠? whose가 되면서 이런 문장이 됩니다. I want to buy a car whose color is red.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 제가 해석의 팁을 드릴게요. 나는 차를 사길 원한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라는 걸 추가를 해줄게요.
그런데 선행사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사물이네요. 그죠? 그런데 선행사의 명사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직독직해를 할게요. 이런 해석이 가장 깔끔하고 이해하기에도 쉽습니다. 살짝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팁에 적어놨죠. 조금은 어색할 수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직독직해 하는 연습이 훨씬 해석에 도움이 된다는 거. 어색하면 그런데 이런 거를 넣어주세요. 한번. 그런데 그 선행사의, 이게 포인트죠. 이게 소유의 의미를 살려야 되니까 그 선행사의 명사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 선행사의 명사는 무엇이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나는 차를 사고 싶다. 그런데 그 차의 색은 빨간색이다. 즉 빨간색인 차를 사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문을 한번 더 볼게요. 이번엔 이 예문부터 바로 볼게요. 나는 어떤 소녀를 좋아한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선행사의라고 했죠. 그런데 그 소녀의 명사는 그 소녀의 머리카락은 길다. 이런 식으로요. 즉 나는 머리카락이 긴 소녀를 좋아한다 하려면 형용사처럼 뒤에서 꾸미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문장이 길어졌을 때는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독직해를 하겠습니다. 나는 소녀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 소녀의 머리카락은 길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 that을 배워볼게요. 관계대명사 that은요, 앞에 표에서 없었잖아요. 관계대명사 that은 무엇일까요? 관계대명사 that은 who나 whom이나 which 대신에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는 선행사의 종류나 또는 격이나 이런 걸 따져서 who나 whom이나 which를 썼었는데 그랬는데 관계대명사 that은요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 whose 대신에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예문을 다 that으로 좀 바꿔볼게요. He owns many restaurants. 아까 봤던 예문이죠. 그는 많은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다 했을 때 아까는 선행사가 사물이므로 which가 나왔을 건데 이걸 그냥 that으로 바꾼 겁니다. that부터 또 묶으면 that attracts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음식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요. who를 대신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She has a son. 그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의사이다. 의사인 아들이 하나 있다. 원래는 who를 썼었습니다. who 대신 쓰인 거고 여기는 which 대신 쓰인 거고 그리고 아까 이것도 which 대신 쓰인 거죠? 이렇게 묶어주면 the necklace 하고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그 목걸이는요 was from Italy. 이탈리아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who나 which를 다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볼게요. Jessie has a cake 하고 대시니까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어주면 묶어주고 나니까 이 뒤에 주어가 없고 동사가 바로 나오네요. 그럼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그냥 that으로 다 대체를 한 겁니다. 제시는 케이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케이크는 어떻게 보이나요? Looks delicious. 맛있게 보이는 케이크를 가지고 있다. 즉,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지금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건데요. 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두 가지의 경우 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관계대명사 생략, 아까 전에 첫 번째 경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주, 비라고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봤던 거니까 잠깐 넘기고 주비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를 볼게요.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왜요?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비동사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이랬을 때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장이 되냐? The pictures printed in the magazine 하고 이렇게 묶이겠죠. 여기가 주어고 동사이고. 그러니까 그 잡지에 프린트된 그 사진들은 were hers, 그녀의 것이다. 그림들은 그녀의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 여러분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저번 시간에 분사 파트에서 과거 분사라고 배웠죠? 네.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생략을 하면 어차피 과거 분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문장만 봤을 때 그냥 과거 분사가 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관계대명사의 한 파트가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다른 파트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을 배워볼 건데 얘는 조금 특이해요. 앞에 나왔던 관계대명사랑 좀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관계대명사는 아까 전에 다 형용사절을 이끌어서 형용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이란 거는 유일하게 명사절을 이끌게 됩니다. 명사절을 이끌게 되며, 여러분 명사는 항상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목복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명사니까 해석도 달라지겠네요. 아까 형용사절은 무엇 하는 이렇게 형용사처럼 했는데 얘는 명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무엇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해석법부터 먼저 볼까요? 보통 이런 구조로 나와요. w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뭐 목적어가 빠져 있다거나 뭔가가 빠져 있겠죠. 왜냐면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 대명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대명사 하나가 빠질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주어가 동사는 것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주어가 빠진 경우, 주어가 빠지고 동사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what으로 시작하고. 그러면 이것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예문에서 같이 해석을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는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용사는 명사가 무조건 있어서 이렇게 꾸미고 있어야 하는데 이 what절은요 그 자체로 명사가 됩니다. 따라서 앞에 선행사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해석도 뭐뭐하는 것이라고 되기 때문에 선행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책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느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말과 같은 말이냐면 the thing which 또는 the thing that과 같은 말이 됩니다. 이게 관계대명사 what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살짝 오타가 났네요. 아름다운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맨 처음에 보면 what이 나오고요. 이렇게 주어가 없죠. 그리고 동사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끊어주면 what 절이 바로 지금 바로 자체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동사이고, 해석을 해보면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것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명사니까 아름다운 것은 주어니까 뒤에 있는 이가를 붙여야겠죠. 아름다운 것은 is not always good. 항상 좋은 건 아니다. 그 다음 이거는 그래서 주어 자리에 what절이 들어간 거고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 자체로 명사 역할을 하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he doesn't know. 그녀는 모른다.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른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어, 동사 하고 보어 자리 이렇게. What I was. 나는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여기에 was는 과거의 나를 뜻하거든요. 과거의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였던 것이에요. 직역을 하면 나였던 것이 아니다. 즉 의역을 하면 과거의 내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what 절이 지금 주어 자리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경우,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경우, 그리고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들어간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자면 what절 앞을 볼게요. 다른 형용사절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와는 달리 what절 앞에 뭐가 없나요? 네, 그죠? 선행사라는 명사가 없죠. 다 명사가 없어요. 여기는 동사이고, 여기는 주어니까 바로 앞에 뭔가가 없고, 그 다음 여기도 보어니까 바로 비동사 뒤에 부사인 not 뒤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선행사가 없다는 것. 단 여러분, 무엇은 공통점인가요? 네, 다른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과 공통점은 뭔가가 하나가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주어가 빠졌고, 여기는 목적어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어가 빠졌네요. 그죠? 뭔가가 하나 빠진 게 있다는 거. 그것이 공통점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언급을 했냐면 출제 포인트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죠. 출제자가 이런 거를 문제로 내기 때문이에요.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 또는 who 이런 것과 관계대명사 what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행사의 유무가 다르겠죠? 앞에 나온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은요 선행사가 있었어요. 왜냐면 얘는 형용사절 역할을 하거든요. 꾸며줄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what은 그 자체로 명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꾸며줄 명사가 있으면 오히려 안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없어야 하고요. 얘가 뭐뭐 하는 것 자체의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 자체가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석은 형용사니까 뭐뭐 하는 으로 해석이 되고 what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공통점은 뭐라 그랬죠? 네,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의 문장이 있어요. Sometimes, 가끔씩 사람들은 don't know 하면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that이 이렇게 나옵니다. that부터 이렇게 묶어주면 여러분 that은 또 어디서 배웠냐면 접속사 파트에서 접속사 that이라고 배웠어요. 그때 명사절 역할을 한다고 배웠잖아요. 잘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접속사 that은 명사절 역할을 하는데요. 그때 접속사 that 뒤에는요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어, 동사 하고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that은 지금 접속사 that이 아닌 거예요. 그럼 관계대명사 that으로 봐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선행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what으로 이렇게 고쳐주면 뒤에 불완전한 절을 이끌면서 그 자체로 명사 역할을 해서 목적어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때때로 people don't know, 사람들은 모른다. what they really want. 여기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되겠죠. 자체로 what이 명사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어에는 여러분 항상 품사 뭐가 온다고요? 명사가 온다고요. 그래서 what절 명사절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This is the most exciting movie 하고 나서 what절 이렇게 묶어주려고 봤더니
what절은요 여러분 앞에 선행사가 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예요. This is the most exciting movie 하면 이것은 가장 재미있는 영화이다. 문장 끝. 났는데 what은 해석하면 어차피 뭐하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역할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절로 이렇게 바꿔주면 앞에 선행사도 있고요. that 뒤에 목적어가 빠진 문장이 와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죠? This is the most exciting movie 하면 이것은 가장 재미있는 영화이다. 그런데 어떤 영화냐면 내가 ever, I have ever seen 이제껏 보았던 이거는 C의 PP죠. 그래서 have, PP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이고 있고요. 내가 이제껏 보았던 그 가장 재미있는 영화이다. 여기랑 다른 건요 여러분, 여기에 대신 앞에 선행사가 있었으면 될 수도 있었는데 선행사가 없죠. 그죠?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선행사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을 써준 거고요. 여기에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what이 아닌 that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관계대명사 파트를 다 배워봤고요. 체크업 문제를 풀고 저와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업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The man who나 whom을 고르는 문제인데 who는 여러분 주격이고 whom은 목적격이잖아요. 이 격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어디를 보면 될까요? 그쵸? 이 뒷 문장에서 주어가 빠지면 주격이고 목적어가 빠지면 목적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뒤에 보면 주어가 이렇게 있네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목적격이겠네. 그죠? 그러면 목적어가 어디에 빠졌는지 볼까요? 이게 O형식으로 쓰여서 여기 이 부분에 목적어가 빠지고 이게 O형식의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리고 아직 문장 안 끝났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줘야죠. 관계대명사 절을 묶어주면 이게 주어이고 이게 동사이고 이것도 역시나 O형식이네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그 남자, 근데 어떤 남자냐면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에요. 뭐라고? honest, 정직하다고. 내가 정직하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그 사람은 let me down, 나를 실망시켰다. let 누구누구 down 하면 실망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실망시켰다 라는 문장입니다. 해석은 만약에 잘 안 됐을 수도 있어도 여기에서 이걸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뒷 문장만 보고도 고를 수가 있거든요. 주어가 빠지면 주격, 목적어가 빠지면 목적격이니까 여긴 주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목적격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 She is one of the designers. 그녀는 디자이너들 중에 한 명인데 어떤 디자이너인지 꾸며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디자이너들이 여러분 사물인가요? 사람이죠, 사람. 선행사가 사람이므로 답은 뭐가 될까요? 네, 그렇죠. who가 되겠네요. 그래서 who부터 이렇게 묶어주면 Who has many talents? 하면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It is a difficult question.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어떤 문제냐면 하고 뒤에 대신지 what인지 고르는 문제인데 여러분 what절은 선행사가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그죠? 선행사가 없는데 여기 떡하니 선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관계대명사 that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It's a difficult question.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어떤 어려운 문제냐? That no one,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여기에 주어 자리에 no가 붙으면요 여러분
동사를 부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no one can answer 하면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요. 아무도 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다. 어려운 질문이다. 그 다음 4번. There are lots of singers. 많은 가수들이 있습니다. 하고 뒤에를 보니까 who인지 who주인지 고르래요. 그런데 이랬을 때 여러분 who면 뒤에 주어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주어가 있네요. 그쵸? 주어가 있어요. 그리고 who주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who주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서 뒤에 무조건 명사가 하나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 구조네요. 그렇기 때문에 who주가 맞겠습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There are lots of singers. 많은 가수들이 있는데요. 직독직해 하라 그랬죠. 그런데 그 가수들의, 선행사의, 그 가수들의 재능을 한국이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어는 이거고요. 사실은 of 뒤에 있어야 할 그 재능이 앞으로 딸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수들의 재능 이런 식으로 붙여서 써줘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원래 여기 있어야 될 목적어가 앞으로 와서 제가 목적어처럼 해석을 해줬죠. 그 가수들의 재능을 한국이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번역투로 제가 해석을 하면 한국이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재능을 가진 가수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문제 보면 She has the picture 하고 그녀는 그 그림을 가지고 있다 라는 문장이 나왔고요. 뒤에 대신지, which인지, whom인지 고르는 문제인데 뒤를 보니까 뒷 문장 구조를 보니까 주어, 동사고 목적어가 없네요. 그러면 이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거예요. 그랬을 때 선행사를 보니까 선행사가 사물입니다. 그러면 whom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맞지만 어떨 때 쓰나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대시예요, 위치예요? 했을 때 둘 다 맞겠죠. 왜냐면 위치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둘 다 정답이 되고요. 해석을 하면 그녀는 내가 찍었던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I won't forget. won't 하면은 will, not의 줄임말이라서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하는 문장이 되는데 어떤 것을 잊지 않을 것이냐면 You did for me 했을 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가 빠져있죠. what이든요 여러분 which든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몰라요. 그러면 어딜 봐야 되나요? 그쵸.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선행사가 없죠 지금? 동사로 이렇게 끝났잖아요. 선행사는 명사인데 선행사가 없으므로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그렇죠. what을 골라야겠죠. 선행사가 없는 거는 관계사 대명사 what이니까 그러면 해석을 하면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너가 나를 위해 했던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간 문장입니다. what 처리. 그 다음 마지막 7번 볼게요. I wanna find a book. 나는 어떤 책을 찾고 싶다. 인데 책 뒤에 which가 나와 있고 which부터 그러면 묶어줘 볼까요? 묶어주니까 이것도 주어가 없고 이것도 주어가 없고 주격 관계대명사인가 봐요. 그쵸? 그랬을 때 뭐가 달라요? 그죠? 동사가 다르죠. 이 동사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무엇을 묻는 문제일까요? 네, 선행사와의 동사의 수일치를 묻는 문제예요. 선행사가 지금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book이니까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is useful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나는
찾고 싶다. 어떤 책을 찾고 싶다. 근데 어떤 책이냐면 is useful. 유용한 그런 책을 찾고 싶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첫 번째 파트를 맞춰봤고요. 관계대명사 두 번째 파트에서는, 관계사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가 관계부사를 간단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체크아웃 문제를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문제를 합쳐서 종합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